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영민 매니저는 추석에 어디를 고향 가야죠. 고향 갑니까? 네. 고향이 혹시? 고향이 저희 경상도 진주입니다. 진주. 네. 아, 진주로 내려가시는군요. 바로 오늘 내려가나요? 끝나고?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아마 네. 내려갈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좀 내려가는 고향을 네. 찾아가면 이제 진주에 옛 친구들도 있고. 네. 예, 네. 이런 어떤 준호 매니저는 어디로 갑니까? 저는 뭐 다 수도권에 있어가지고 예. 네, 그냥 수도권 내외에서 방황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요. 방황을 좀 하면서 네. 예. 또 책도 좀 봐야 되잖아요. 그죠. 예. 추석 예. 때 딱 좋아요. 그래서 좋아요, 이제 그래서. 추석 이후에 뭐가 주도 섹터가 될지에 대해서 네. 정말 심도 있게 네. 고민을 해보는 그렇습니다.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준호 매니저가 요즘에 이제 원래는 책을 그렇게 많이 안 읽지만은 책을 흔들리는 장세에서 맞습니다. 예, 워런 버핏 같은 또 제가 책 읽는 거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그런데 요즘 무슨 책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책을 읽고 추석 연휴 동안에 투심을 또 맞습니다. 왜냐면 힘든 시장에서 네. 사실상 이제 전설적인 구루들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피터 린치.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딱 답을 주더라고요. 네. 네. 자, 여러분 이제 어찌 됐건 즐거운 추석 연휴니까요. 오늘 좀 기쁜 마음으로 장에 맞습니다.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벤트 다 끝났고 뭐 다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미국이 0.5 내리는지 0.25%포인트 내리는지 그거 이제 확인하시고 바로 목요일 날 저희가 또 딱대기하고 있죠. 맞습니다. 네, 다음 주 딱대기하고 여러분과 결과 함께 보자마자 하시니까 이제 보자마자 목요일. 저희가 네. 예, 딱대기하니까 편하게 오늘 또 보내시고 또 추석 연휴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일발장전은 종목을 여러분께 다루지만은 종목 속에서 간밤에 있었던 재료들, 매크로 이슈들 다 녹여내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민이죠. 네. 오늘 같은 이제 들뜨는 날 네. 어떤 종목으로 공략을 들뜨는 날 해야지 저는 이제 좀 될까요? 구루들한테 물어보기 전에 네. 저를 믿고 네. 제가 이제 이거는 분명히 좀 올라가야 되는데 왜 못 갈까 네. 하는 종목. 어제는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와 하고 또 와 좀 했죠. 투자 심리가 좀 네. 살아났잖아요. 네. 엔비디아가 뭐 오늘도 올랐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은 좀 차별적인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거시는 좀 힘든 분위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삼성전자 사라고 그렇게 레거시 좋다고 외쳤던 분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삼성전자 보셔도 되거든요. 네. 삼성전자 보시고 SK 하이닉스는 HBM 쪽이 이제 익스포저가 조금 크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좀 주가 방어가 좀 잘 되고 네. 반등도 좀 어제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제약바이오도 이제 올라갈 차례가 된 것 같아요. 네. 오늘부터 이제 유럽에서는 ECB 통화정책 회의 결과가 나왔지만 네. 또 유럽에서는 임상 종양학회가 임상종합화. 예. 시작되기 때문에 또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좋습니다. 소개해드릴 만한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뭐 몇몇 가지 좀 이슈들이 좀 있었어요. 가장 크게는 이제 1,400억 원 정도 규모의 이제 자본 조달에 성공을 했다라는 거. 그게 이제 호재로 좀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단기간에 조금 뭐 급등 아닌 급등 뭐 사실 제약 바이오 종목들 최근에 움직인 거에 비하면 뭐 급등을 했다라고도 볼 수 없는데 어쨌든 그래도요. 재무적으로 네. 뭐 네. 자금 확보를 했고 또 이제 이중항체 ADC 시장에 이제 좀 진출을 한다. 네. 매년 이제 뭐 파이프라인 발굴을 해서 빠르면 2025년 이제 하반기, ABL 쪽에서는 2025년 하반기, 시장에서는 한 2026년 초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중항체 ADC 시장에 임상에 진입한 파이프라인을 갖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이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랐었다가 최근에 이제 이슈가 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 한투파가 이제 지분을 털고 나갔다. 네. 이거 뭐 빼먹을 거 다 빼먹은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이제 부정적인 그렇죠. 인식. 예. 우리가 보통 이제 블록 딜을 하거나 뭐 예. 2대 주주, 3대 주주가 팔고 나갔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얘네들은 팔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왜 굳이 지금 팔고 나갈까? 그렇죠. 요런 이제 의심을 네.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뭐 다만 이제 이런 거 우리가 이제 한 주식 투자 하다 보면 항상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 뭐 올라갈 자리가 더 남아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뭐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이제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제 추구하는 수익률의 이제 방향과 전략에 따라서 네. 이제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현금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뭐 더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재무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판단 하에서 이제 아마 한투파가
주가가 지분을 이제 팔고 나갔다라고 보고 오랫동안 또 이제 발목을 잡았던 오버행 이슈가 저는 이제 완전히 해소가 좀 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ABL 이제 그 ABL 바이오가 이제 신약 후보 물질 중에 ABL 501 파이프라인을 이제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해 놓고 이제 중단한다. 이러니까 이게 뭐 잘 안 돼 가지고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걱정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제 선택과 집중. ABL 바이오가 그 501 제외하고 나서도 이미 글로벌 임상 진행하고 있는 후보 물질이 무려 5개나 돼요. 임상 2상 진입한 게 4개, 임상 1상 진행 중인 게, 임상 2상 진입한 게 1개, 임상 1상 진입한 게 이제 3개. 세 개. 글로벌 네. 임상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게 이제 5개나 되고 국내 임상까지 포함하면은 무려 6개 여섯 이제 개. 후보 물질을 예.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후보 물질들을 임상의 단계가 이제 진척되는 시점이 이제 도래했기 때문에 교통 정리를 하는 거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성공 가능성, 상업화의 가능성이 더 높은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ABL 바이오가 저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선택을 잘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 좀 드리는 거고 악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고점 대비 거의 30% 가까이 이제 조정을 좀 받았다가 이번 주에 한 26,000원, 7,000원 요 구간에서 저점이 이제 잘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뭐가 있을지를 제가 말씀드려 보면 지금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건 ABL 301. 이게 뇌 퇴행성, 신경계 퇴행성 질환, 네. 소위 말해서 이제 파킨슨병 치료제에 이제 타겟을 한 후보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요게 이제 ABL 바이오가 자랑하는 그 유명한 이제 그랩바디 B, BBB 셔틀 네. 플랫폼을 이제 가지고 후보 물질 발굴한 건데, 네. 이게 왜 엄청나게 이제 좀 센세이셔널을 했냐면 2022년에 네. 사노피 쪽으로 10억 달러 규모, 우리나라 돈으로 1조 2천억 원이 넘는 그 당시에 이제 계약금만 반환 의무 없는 계약금만 910억 원 정도를 이제 네. 수령을 했거든요. 그때 파킨슨병 치료제로 조 단위가 넘는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막 임상 1상을 이제 진행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언제 상업화하겠냐 이랬는데 임상 1상이 이제 올해 하반기 때 다 예. 끝나고 내년 1분기 때 임상 1상 결과를 공개를 하고 나서 아마 임상 2상 단계에 이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아마 임상 2상 진입에 대한 마일스톤까지 이제 수령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네. ABL 바이오가 지금 자신 있게 2천억 원 정도 이제 실탄 마련해가지고 우리가 ADC 이중항체 신약 개발하겠다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했던 이유는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임상 단계가 이제 진척되기 때문에 그 단계가 진척될 때마다 우리가 마일스톤이라는 걸 봤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이제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던 거고요. 그에 대한 이제 가치적인 결과물을 내년 1분기에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년 1분기 해봤자 이제 뭐 몇 개월 남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시적인 파이프라인의 이제 임상 진척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지금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게 뭐 파킨슨병 치료제 지금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S바이오메딕스가 네. 이제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퍼스트 인 클래스 얘기가 벌써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특히 또 사노피라고 하는 빅파마하고 같이 지금 네.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의미한 결과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랩바디 T라고 하는 플랫폼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네. 4-1BB를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면역 치료제 이중기 전에 이제 작용하는 면역 치료제를 개발을 하는데 요건 또 강점이 뭐냐면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면역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형암에 이제 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형암뿐만 아니라 혈액암에서도 지금 임상 진입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상황들을 감안해 보면 ABL 바이오 뭐 기술력이라든지 네. 앞으로 이제 임상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이 자금도 확실하게 이제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 거의 이제 불확실성들을 하나씩 좀 제거해 가고 있는 단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2대 주주로 있는 한투파가 이제 팔고 나갔기 때문에 오버행과 관련된 이제 우려도 어느 정도 해소가 오히려? 됐다. 예. 그래서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재무적인 리스크나 오버행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항상 발목을 잡는 이제 그런 악재성 이슈들이 나올 만한 가능성은 없고 네.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글로벌 임상 5개, 국내 임상 1개, 총 6개 이제 파이프라인이 임상이 지금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면 지금 정도의 이제 주가 수준이라면 충분히 한번 공략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제가 화면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그랩바디 B 방금 말씀드렸던 ABL 301 요게 네. 이제 사노피 쪽으로 1조 원 넘는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저게 임상- 2022년이었죠. 맞습니다. 2022년 2월 달인가 2월, 그때 이제 2월. 기술 이전 계약이 네. 나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임상 1상의 결과를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그래프바디 T 활용해가지고 지금 파이프라인들 보시면은 글로벌 임상, 국내 임상, 전 임상도 지금 하나 있고요. 네. 이런 이제 파이프라인들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파이프라인의 가치 대비해서도 ABL 바이오는 현저하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시가총액이 지금 1조 4천억 정도 되지만 네. 사실상 이런 파이프라인들의 이제 가치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아무리 못해도 이제 2조 원 이상의 이제 가치를 인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주가 자체는 지금 1조 4천억 그렇죠. 정도밖에 안 되는 3만 원 미만에서 이제 머물러 있고요. 최근에 나온 이제 증권사의 이제 목표 주가 가장 높은 게 이제 5만 원 정도 수준이에요. 그럼 5만 원 정도 이제 간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제 시총 한 2조 원 조금 이제 넘어가는 이제 수준이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가격적으로도 지금 또 눌러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가격은 어제 종가 29,000원 정도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 가격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 35,000원 정도 이제 잡아드리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단기 관점에서 목표가 잡아드리는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한 45,000원에서 5만 원 정도 가야 네. 적정 가치 또 동종의 이제 뭐 리가캠 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 이런 기업들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적정 수준의 이제 가치는 한 45,000원에서 5만 원 정도 보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직전 저점 요번에 이제 만들었던 저점 정도 수준 한 26,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설정을 좀 해놓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영민 매니저가 선택한 우리 일발 종목은 ABL 바이오입니다. 알테오젠 빼면 뭐 국내 3대 리가캠, 에이프릴 등으로 네. 해서 기술 플랫폼 회사고요. 가장 많이 이슈가 된 게 이 한국투자 파트너스 한투파가 여기 팔고 떠난 것 때문에 이제 다 먹은 거 아니야 이런 네. 거지만 오히려 영민 매니저는 오버행 이슈도 깔끔하게 네. 해소된 거고 사모펀드는 또 자신만의 목표 수익률을 움직이니까 여기에 오히려 큰 의미를 우리가 네. 과도하게 부과하지 말자 또 이런 수급적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ABL 바이오 여러분 BBB 셔틀입니다. 이 뇌에는 그 장벽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약물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죠. 셔틀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뛰어넘는 요 뚫어넘는 기술에 기술. 뛰어넘는 거 네. BBB 셔틀 그랩바디가 이것만 되면 이제 또 뭐 제2의 다양하게 확장을 할 수 있는 확장할 거죠. 수가 있는 플랫폼 거죠. 기술의 이제 강점이라는 게 지금 이제 후보 물질 요것만 적응증 뭐 파킨슨병뿐만 되면, 아니라 네. 다른 걸로도 이제 계속 활용할 응용이 수 있는 되니까. 알츠하이머에도 네.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파이프라인이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ABL 바이오의 붙이기 종목. 붙이기 종목은 그래도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 그래도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네. 섹터는 바로 비만 치료제가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인베티지 랩도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네. 원래 이제 본연의 대장은 이제 펩트론이었잖아요. 최근에 이제 네. 인베티지 랩의 어떤 상승을 보면서 이 박진영 노래 그 네가 사는 그 집, 그러니까 전 여친이 결혼하고 났는데 네. 네가 타는 그 차와 네가 타는 그 집이 내 그건 거였어야 내 건데. 돼. 마찬가지로 펩트론은 최근에 인베티지 랩의 어떤 상승은 펩트론이 상승에 돼야 되지 않았나. 왜냐면 인베티지 랩이 딱히 뭐 한 게 없습니다. 네. 유한양행과 1개월 제형 변경 관련해서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라이센스 아웃 해가지고 글로벌 비파마와 같이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만으로 지금 바닥 대비 50%가 상승 흐름이 네. 나와줬어요. 네. 근데 원래 본인의 대장이었던 펩트론은 20%밖에 상승이 안 나왔습니다. 네. 문제는 1,200억 규모의 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증자, 했기 때문에 그거죠. 그에 네. 따른 어떤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 얼어붙지 않았나라도 보고 있는데 네. 그래도 저는 결국에 갈 수밖에 없는 건 펩트론이다. 뭐 일리아 릴리와 노보디스코와 1개월 제형 변경 관련된 기술 인정 논의를 지속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1,200억 규모의 유증을 했다는 부분이 결국 FDA CGMP 기반의 어떤 설비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오성 바이오파크에 설비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결국 향후의 어떤 유증이라든지 또 추가적인 어떤 이제 재무 건전성 부분에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예정 발행가가 45,450원이에요. 지금 이제 가격이 54,300원이다 보니까 충분히 저는 이제 100% 유상증자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예전에야 이제 유상증자하면 악재였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국내에서 1개월 제어 변경 관련된 플랫폼 기술을 가장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은 펩트론이다 보니까 네. 비만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그랬을 때 결국 펩트론이 인베티지 랩의 어떤 상승을 충분히 추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펩트론을 한번 탑픽 종목으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펩트론. 펩트론도 결국 ABL과 약간 비슷한 게 그 네. 한투파 떠났잖아요. 여기는 맞습니다. 이제 그 유상증자를 네. 하는데 왜 삼자 배정이 아니라 주주 배정으로 했지? 이제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냥 매를 또 이렇게 맞았는데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인벤티지 랩도 약간 네. 비슷하지 않아요? 거기도? 맞아요. 네, 뭐 그래서 전환사채니까 맞습니다. 왜 비슷할 텐데 얘는 주고 인벤티지 얘는- 랩이 이번 주에 이제 급등을 했던 게 이제 뭐 자사에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네. 이달 말에 이제 진짜 딜이 기대했던 딜이 나올 수도 네, 있다. 네. 근데 보통 이게 되게 이례적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런 딜이 있으면 오히려 다 비밀 보호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도장 찍고 나서 이제 공개하는 게 네. 이제 관례적인데 네. 먼저 이렇게 이제 계약 상대방이 누군지는 얘기 못하지만 어쨌든 도장 찍을 것 일단은 같다 뭐 이런 자신감? 얘기를 이제 하는 것 네. 자체가 뭐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 사실 결과는 항상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준호 매니저님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펩트론이 이제 유상증자를 어쨌든 하긴 했잖아요. 네. 유상증자를 한 의미에 대해서 이제 주주분들이 이제 조금 따져보면 아니 곧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이 성사될 거면은 계약금도 이제 받을 거고 돈이 왜 그러면 필요해? 돈이 네. 왜 필요한가? 왜 굳이 지금 주주들한테 그것도 일반 배정으로 네. 이제 유상증자를 할까? 이러니까 이제 의구심이 생긴 거고 뭔가 이제 그렇죠. 기술 네. 이전이 잘 안 되나 보다. 그런 이제 인식을 이제 가진 건 사실 이제 기술 이전이라는 게 사실 뭐 만병통치약은 아니고 어찌 보면 펩트론 입장에서는 플랫폼 기술, 장기 약물 지속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이제 확장성을 위해서는 알테오젠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네. 기술 이전 왜 안 나오나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독점적 비독점적 권리 이것 가지고 이제 싸우다가 지금 딜을 성사시켜 가지고 지금 알테오젠이 성공한 이렇게 거, 네. 이제 급등을 한 거잖아요. 펩트론도 말 그대로 이제 빅파마 이제 빅딜을 성사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좀 협상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자금을 먼저 확보를 해놓고 또 CGMP 공장도 이제 설립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빅파마의 이제 협상력을 좀 키우는 당장 딜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이제 가치 있는 이제 1개월, 2개월 이제 재현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유증에 이제 성공을 하면 당연히 이건 이제 호재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펩트론의 주가도 그동안에 이제 억눌렸던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또 펩트론은 이제 유증 발행 가격이 아까 45,300원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유상증자에 성공을 하려면은 아무리 못해도 주주들이 한 10에서 15% 정도는 현재가하고 차이가 네. 좀 나야 주금 납입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렇습니다. 그런 번거로움을 극복하면서도 유상증자에 네. 이제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1,200억 조달에 이제 성공만 하게 된다면 저는 훨씬 더 좀 가볍게 펩트론이 이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펩트론과 인벤티지 랩. 준호 매니저가 아까 네가 사는 그 집 얘기를 네. 하셨는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둘도 비슷한데 맞습니다. 그 인벤티지 랩도 약물 지속형, 맞아요. 펩트론도 약물 지속형인데 펩트론은 약간 그 약물의 효과가 조금씩 빠지게 하는 약간 네. 다르더라고요. 기술이 인벤티지 랩은 네. 예, 뭐 조금씩 투입되게 하는 약간 좀 다른데 마치 새로운 애인인 인벤티지 랩이 등장해서 맞습니다. 내가 가져야 할 모든 것을 뺏긴 펩트론. 네. 근데 보통 이럴 때는 근데 펩트론 항상 좀 지게 되는데 네. 그러나 아니다. 그건 역전, 아니다. 아니다. 네. 다시 뺏어올 수 반드시 있다. 역전한다. 반드시 역전한다. 그냥 앉아서 당하진 네. 않는다. 예. 그리고 저기 뭐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도 재무 건전성이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먼저 매를 맞은 펩트론이 네. 조금 더 장기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누가 더 약물 효과를 지속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택할까? 펩트론까지 붙여봤고요. 자, 오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 질문들이 꼭 한번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두 분의 전문가한테 이거 한번 짚고 갈게요. 이제 반도체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 질문은 요 라인은 우리 준호 매니저한테 먼저 갈게요. 네. 코스모스 님이 한 라인인데 안녕하세요. 3전 보유 중인데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까요? 너무 힘들어요. 꼭 의견 좀 부탁합니다. 이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질문들 네. 준호 매니저. 예. 오늘 뭐, 또 추석 이제 연휴 팔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나. 그래서 그건 맞죠. 이미 지금 고점 대비 거의 한 30% 가까이 조정에 나와졌고. 삼전이. 그래도 맞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한 40% 빠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시장이 또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또 이제 뭐 제가 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젠스왕 CEO의 어떤 그 TSMC 외에 다른 파운드리 업체를 좀 채택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은 네. 이 삼성과 TSMC에게 경고성 멘트가 아니었나. 그래서 TSMC에는 좀 가격을 좀 다운시키고 너네 좀 적극적으로 더 증설해라. 네. 라는 일종의 어떤 경고였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삼성에는 이번에 또 테일러 씨의 이제 파운드리 또 이나노 공정에서 인력들을 대거 철수했잖아요. 맞아요. 다시 정신 차리고 파운드리 투자 확대해라 네, 네. 라는 관점에서 삼성과 TSMC 두 곳의 어떤 경고성 발언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 같은 경우는 큰 모멘텀이 만약에 진짜 이제 파운드리 또 그
엔비디아의 파운드를 따낸다고 했을 때는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렇죠. 모멘텀이 될 수 네. 있고 또 HBM3E 관련해서 또 이제 본격적으로 엔비디아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하면은 강한 매수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미 저는 최근에 뭐 HBM 특히 이제 AI 가속기 관련해서 약간의 성장률이 둔화했던 부분들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이제 HBM 관련해서 또 이제 최근에 공급 계약이 좀 지연됐던 부분들 이런 악재들이 삼성전자 주가에는 다 녹아져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코스피 증시의 어떤 상승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거의 시총의 한 30% 가깝게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끌어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 막 SK 하이닉스가 장중에 거의 8%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왔던 점을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도 곧 갈 때가 됐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제 매도는 너무 늦다. 그래서 서서히 이제 어느 정도 반발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 탄력도 면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뭐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모델로 옮겨 타는 건 좋지만은 삼성전자는 이제부터 뭐 차분하게 좀 지켜볼 타이밍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언제 외국인들 살까요? 정말 너무 많이 팔고 네. 어제 일단 만기일도 끝이 맞습니다. 났잖아요. 옵션 오늘 만기일도 좀 많이 맞고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 정말 외국인들 너무 심한데요? 맞습니다. 외국인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좀 많이 빠졌던 게 네. 사실 뭐 삼성전자만의 어떤 개별 악재로 팔았다기보다 예. 우리 이제 K 증시의 어떤 이제 그 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근데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이제 안정을 찾고 또 그리고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이제 희석되고 또 오늘 사실상 이제 뭐 CPI에 이어서 구매자 지수도 네, 뭐 생각보다 괜찮아요. 좋아요. 나왔음에도 네. 불구하고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시장의 상승 흐름이 나아지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투자 심리가 그래도 많이 개선되고 있고 뭐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은 여러 차례 확인이 됐다라고 보고 있어서 여기서 딱 시장을 딱 끌어올릴 만한 어떤 네. 이제 하나의 작은 모멘텀만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수에는 바로 또 빠르게 유입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빠진 만큼 빠졌으니까 뭐 지금부터 뭐 매도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좋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재료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 돌아오는 것들 좀 네.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동안 보면은 장 시작하자마자 한 200만 주 그냥 팔고 그냥 눌러놓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수수께끼입니다. 일단 판도 끝났잖아요. 어제로서 선물 옵션 동시만기도 끝나서 오늘 외국인들 수급 들어오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 젠슨왕의 파운드리 발언 요것도 한번 진짜 어떻게 될지 보시죠. 이미 미국 공장에서 인력은 철수한다는데 지금 젠슨왕은 가지 말라고 하고 있고 막 이런 대목이어서 좀 묘한 국면도 있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여기 6만 원대들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 하고 삼성전자 요것과 연결이 있는 건데요. 베리님은 요겁니다. 간밤에 보면 엔비디아는 올랐지만은 또 마이크론 주가는 안 좋았잖아요. 네. HBM 공급 과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HBM 공급 과잉이라 이게 맞는 말인지 이게 이제 스물스물 어제 오늘 있더라고요. HBM이 공급 과잉이 될 수가 있나요? 뭐 헛소리죠. 네? 제가 볼 때 헛소리죠. 헛소리. 네. HBM이 이제 공급 과잉이 이제 될 수가 없는 게 사실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계속 방금 전에 이제 파운드리 얘기해 주셨잖아요. 파운드리 쪽 얘기를 보면 엔비디아는 어쨌든 지금 신제품 출시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앞당겼죠. 네. 본인들이 이제 기득권을 가지면서 고가격을 받을 수 있는 슈퍼 반도체 칩들을 빨리빨리 만들어서 팔고 싶은데 지금 파운드리가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못 만들어주고 있다 보니까 TSMC에도 빨리 더 공격적으로 증설 투자해라. 그래, 니들이 원하는 만큼 우리가 가격 올려줄 테니까 빨리 증설 투자해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는 아무리 해도 3나노, 2나노 수율이 안 맞춰지니까 맡기고 싶어도 못 맡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산하고 싶은 만큼 생산을 못하고 있는 쇼티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급 과잉이다. 거기다가 마이크론 주가가 이제 빠지는데 HBM 공급 과잉 때문에 목표 주가를 하향했다. 이게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게 HBM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뭘 얼마나 공급하고 있다고. HBM3 8단 겨우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조금 이제 공급하고 있고 수율도 지금 이제 겨우 30%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공급 과잉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앞뒤가 되게 안 맞다고 보거든요. 결국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주가가 빠진 건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조정 받은 것과 똑같은 이유 때문이죠. 레거시 D램, 소위 말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PC 쪽 수요가 이제 생각했던 것만큼 빠르게 살아나고 있질 못하다 보니까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고 항상 이 사이클을 보는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재고거든요. 재고만 쌓이면 겨울이 오고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D램 쪽에 이제 재고가 쌓이는 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영업이익 전망치를 이제 수정을 하고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다 다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이상 이제 레거시 기업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에는 진짜 미래가 없어요. 제가 뭐 오늘
뭐 거창한 이제 화두를 꺼내는 게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삼성전자 제 개인적으로는 빨리 파운드리 분사해가지고 적어도 파운드리라도 빨리 좀 분사를 살리자? 해서 좀 살 수 있는 길을 만들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쪽 레거시와 이제 HBM 쪽에 이제 승부를 좀 걸어서 네. 기업 가치를 좀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데 어쨌든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빠진 거에 상당 부분은 그동안에 레거시는 삼성전자가 강하니까 오히려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 이런 의견이 주류였는데 네. 오히려 레거시가 안 좋다라고 하니까 그냥 외국인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투매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는 단순히 이제 삼성전자 기업 하나로 보는 것보다는 코스피의 인덱스 역할을 하는 네. 기업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 매도를 하는 와중에 삼성전자에 대한 좀 과매도가 맞았다. 나왔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기업 가치로 봤을 때 작년에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레거시 쪽만 10수조 원이 적자가 나올 네. 때도 6만 5천 원은 지지가 됐었는데 이번에 저점이 지금 6만 4천 원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레거시 쪽에 이제 감익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이제 빠진 건 분명하다.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반등이 들어올 때는 오히려 레거시 쪽 비중이 작고 HBM 쪽에 이제 고가격이 유지가 좀 되면서 여전히 이제 업황 호황이 이제 유지될 수 있는 SK 하이닉스 쪽이 좀 더 이제 상승 탄력은 좀 강하지 않을까. 네.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HBM 공급 과잉. 이제 요 단어가 정말 한 스물스물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3, 4일간. 여기에 대해서 영민 매니저는 이 논리적 모순이 나오고 있다라고 있기 때문에 HBM에서 공급 과잉이 나오면은 왜 그 TSMC한테 그렇게 그렇죠. 삼성전자한테 파운드리를 압박했겠는가? 제가 앞뒤가 안 보기에는 맞는다. 네, 제가 보기에는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레거시 좋다 하다가 그 말을 이제 한 달 만에 다 뒤집고 있는 거거든요. 주가가 불과 이렇게 되니까. 8월 달에 우리나라 네. 증권사뿐만 아니라 사실 뭐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다 외국계에서 목표 주가를 올리니까 그걸 다 따라서 레거시 너무 좋다 이러면서 목표 주가를 다 올려놨다가 그걸 지금 한 달 만에 뒤집어 엎기가 민망하니까 이제 자꾸 HBM 얘기를 이제 네. 꺼내는 거다. 사실 HBM 업황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브로드컴 주가 올라가고 있고 엔비디아 주가 거의 120달러까지 올라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하면 사실 업황과 관련된 우려보다는 투자 심리 때문에 이제 빠진 게 분명했었다. 그래서 네. HBM 쪽은 사실상 이제 내년까지 이제 전망을 좀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이제 좀 쇼티지다. 네. 그래서 가격이 갑자기 떨어질 가능성도 크지 않고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도 너무 시기상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쪽은 힘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좀 기대했는데 이나노는 역시 안 되나 봐요, 잘. 네, 그러니까 좀 포기하고 그렇지만은 또 삼성전자의 저력이 있으니까 한번 해주기를 저희가 또 진심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리뷰로 갈 텐데. 슈프리님이 비만 치료제 블루 엠텍과 대봉 LS 보유 중인데 좀 더 봐도 될까요? 여기에서 바로 이제 블루 엠텍이 나오고 있고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10월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위고비가 이 유통되는 네. 거죠. 국내 시장에 이제 상륙이 이제 코앞에 네, 다가왔다. 왔어요. 그래서 추석 지나고 나면 금방 이제 출시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블루엠텍이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 섹터 안에서는 그래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또 이제 어제도 마찬가지로 한 16% 정도 추가 상승 흐름이 나와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웬만하면 이제 블루엠텍도 9월 달 안에는 그래도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네. 10월로 넘어가면은 또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약간의 우리나라 K 증시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세론에 대한 우려감도 충분히 크다 보니까 이제 세론이 나오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진짜 위고비 판매량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2차 상승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부터는 이제 매수가 대비 한 33% 정도 소폭 네.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부터 조금씩 이제 수익을 좀 챙겨 나가면서 대응하는 전략. 기술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대를 돌파하기도 했고 박스권 라인대를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또 이제 신규 매수도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부터 우리는 좀 수익을 좀 챙기면서 좀 흐름을 체크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추석 전후로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챙겨 나가면서 목표가는 좀 짧게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23,000원 부근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27,000원 정도 부근대를 일단 단기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고 다시 한번 돌파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에 이번 달 안에 돌파 못한다. 그럼 전량 수익 매도 해가지고 위고비 판매량을 확인하고 잘 나온다. 그럼 그때 다시 한번 2차 매수. 2차 매수하는 네. 전략이나 재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블루엠텍 위고비의 유통을 맡고 있는 플랫폼 뭐 기업인데 가격이 좀 부담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가요? 뭐 어젠가 그제 뉴스 보니까 강남 3구 쪽을 일단은 완전하게 네. 그쪽 유통 체인을 먼저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루엠텍도 가격에 대한 고민은 맞아요. 좀 있죠. 실제로 네. 미국에서도 네. 셀럽들이 먼저 뭐 일론 그렇죠. 머스크라든지 네. 또 이제 할리우드 배우들이 먼저 위고비의 효능이 있다라고 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강남 3구부터 공략하는 거는 굉장히 잘한 마케팅 잘하는구나.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강남 3구만 뭐 이럴 텐데 네. 회사 측에서는 그쪽에 돈들이 있으니까 네. 이걸 이용하지 않겠나? 그러나 10월 전에는 한번 맞습니다. 사실은 이거 맞습니다. 블루엠텍 기억하시고요. 자, 영민 매니저 리뷰. 기판 쪽에서 어제 이스페타시스 갔었는데 대덕전자. 자, HBM 기판 쪽은 좋다. 이제 이야기 계속 네. 해주셨고 대덕전자 오늘 리뷰하죠? 사실 이제 이번 주 초반에 어찌 보면 이제 반도체 투자 심리가 극도로 이제 좀 얼어붙었을 네. 때 그때 뭐 소부장 종목들 어떤 것들을 이제 사셨더라도 어저께 이제 상승 덕분에 네. 대부분 다 이제 수익권이 좀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이제 고다층 기판 MLB에 대한 이제 수요 아까 HBM 업황이 피크아웃이다, 뭐 가격이 떨어진다, 공급과잉. 공급과잉이다 HBM 이런 공급과잉. 얘기들이 나오는 것 네. 자체가 아직까지는 너무 좀 시기상조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이 고다층 기판은 AI 가속기 쪽에 대한 이제 투자거든요. 네. 지금 브로드컴이 투자한다라고 하고 사실 지금 엔비디아의 새로운 이제 고객들 블랙엘 사겠다라고 하는 네. 사람들이 지금 온다. 줄 서 있다라고 네. 하잖아요. 메타, 뭐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뭐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주문을 좀 놓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젠슨왕 CEO가 뭐 골드만삭스 이제 컨퍼런스에서 립 서비스를 한 것 같아요 분명히. 네. 요즘에 이제 워낙 이쪽에 대한 이제 노이즈들이 좀 많다 보니까 립 서비스를 한 건 맞습니다만 이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수요가 넘쳐난다, 뭐 축복이다, 감동이다 이런 표현을 감동. 썼기 때문에 4분기 때 이제 블랙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하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제 이런 노이즈들은 충분히 해소가 저는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뭐 이수페타시스나 또 MLB 시장에 지금 막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는 올해 4분기 때부터 이제 매출이 인식될 가능성이 좀 높은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 봤을 때 뭐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네. 뭐 최근에 주가가 뭐 워낙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저점 부분에서 충분히 이제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한 21,000원, 22,000원 정도까지는 또 추가적인 상승이 좀 열려 있다. 특히 대덕전자와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주가에 좀 동행하는 이제 경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간밤에 거의 뭐 120달러까지 또 회복이 좀 됐단 말이에요. 나왔어요, 또. 그러니까 네. 거의 회복이 좀 됐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과도하게 좀 빠져 있었던 대덕전자와 이수페타시스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덕전자 리뷰까지 했습니다. HBM 시장에 살아있는 한 이제 고다층 기판, 네. 또 고성능 기판. 기판은 뭐 필수적이잖아요. 예, 기판 쪽 그중에서도 이런 거 말고 예, 고성능 고다층 기판에 대덕전자까지 봤고요. 자,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 오늘 좀 깔끔한 종목 깔끔하게 가져왔어요. 공략할까요? 네, 그래서 깔끔한 종목을 네.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일단 시장이 네. 사실상 추석 이후에 우리가 누가 주도 세터가 될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네. 3대 주도 세터가 되는 원칙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역시 네. 첫 번째는 없다가 새로 생긴 것.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네. 뭐 위고비 국내 시장 상륙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아이폰 16도 마찬가지고요. 뭐 자율주행 로보택시 또 그리고 삼성의 웨어러블 보핏 이런 쪽에 수급이 쏠리는 게 예. 시장에선 항상 새로운 걸 원한다라는 관점에서 없다가 새로운 것. 이게 첫 번째 주도 세터가 되는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경기 둔화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산업이 시장이 안정을 찾고 정상화됐을 때 네. 가장 빠른 속도로 선도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악재에서 호재로 바뀌는 거. 네. 예를 들어서 뭐 고배당주가 예를 들 수가 있겠어요. 네. 고배당주도 그동안 금리 인상의 최대 피해 세터였는데 금리 인하 시기에 접어들면서 고배당주가 또 수혜를 받을 수 진주였네. 있다는 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 안에서 입각해서 제가 오늘 주도주 한 종목이 될 수 있는 후보군을 가져왔습니다. 거기에다가 네. 신고가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이 나와주는 거는 그게 고점 신호고요. 네. 그리고 악재가 계속 나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와주는 거는 그게 전형적인 바닥 시그널입니다. 그러면 2차 전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경기 둔화임에도 불구하고 3년 안에 최대 투자가 나왔어요. LG엔솔은 올해만 11조, 또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7조, 7조. 그리고 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9조 가까운, 네. 7조 가까운 투자를 하면서 오히려 올해 배터리 3사만 25조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정상화되고 전기차 캐즘이 극복되고 또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완화되면은 2차 전지 섹터도 다시 한번 왕의 기한이 임박하지 않았나라는 관점에서 네. 에코프로 머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 머티. 맞습니다. 최근에 배터리 3사 중에서도 그
LG 엔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바닥에서 거의 3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2차 전지의 투심은 아직까지 시장 흐름은 아직 완벽하게 극복되지 못했지만 네. 투자 심리는 많이 싸졌다라는 거에 어떤 공감을 하면서 저가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피에서 대표적인 기업이 LG 엔솔이지만 에코프로 머티도 사실상 2차 전지 섹터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2023년도 상반기까지 에코프로 그룹주가 사실 2차 전지 섹터의 상승을 견인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양극재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뭐 생산량이 넘쳐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또 재고도 많이 좀 쌓여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악성 매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장기간 하락 흐름 나오다 보니까 그걸 다 뚫고 올라가기에는 강력한 재료가 나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작년 말 정도에 이제 상장한 이후에 사실 악성 매물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오히려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과 전구체 관련해서 핵심 종목이잖아요. 네. 양극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60%의 혼합 화합물이 전구체인데 사실상 이제 전구체의 가장 대표하는 기업이고 지금 당장 전 세계에서 바로 공급이 가능한 기업은 에코프로 머티뿐입니다. 네. 그래서 탈중국화가 더 빨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에코프로 머티의 가치가 더 부각될 수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 어쩌면 이 전구체 쇼티지에 대한 우려감도 확산된다고 했을 때 에코프로 머티의 가치는 더 급부상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배터리 3사가 정말 합쳐서 25조가 가까운 규모의 큰 투자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2월 28일 날 에코프로 머티도 거의 1조 가까운 시설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성과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요. 2025년도 상반기에 일단 상공장이 완공되고 또 8월 말에 내년 8월 말에 사공장이 완공됩니다. 그럼 지금 연간 5만 톤 정도 전구체를 생산하는데 내년부터 추가로 6.6만 톤이 추가로 생산이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전구체를 공급할 수 있고 또 그리고 3월 달 같은 경우는 비밀주의 서약으로 또 이제 일부 미국의 또 이제 전기차 기업과 또 계약을 체결했는데 네. 그게 지금 테슬라로도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예. 하고요. 또 전구체 같은 경우는 ESS에도 핵심 소재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에코프로 머티의 가치가 더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결국 에코프로 머티가 상승해야 2차 전지 섹터 포스코 그룹주와 코스모 그룹주도 같이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에코프로 머티를 오늘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전구체를 만드는, 아까 그림에도 잠깐 나왔지만 양극재 전에 네. 막 그런 떡시루 같이 이제 그런 걸 만드는 전구체고요. 반죽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반죽 같은 그런 걸 만드는 건데 비중국, 그러니까 중국 거를 때리게 하면은 거의 네. 지금 세계적으로는 맞습니다. 이 에코프로 머티의 전구체밖에 없다. 이제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앞서 이 세 가지 있었잖아요. 네. 역시 책을 읽는 이 독서의 효과인 것 같습니다. 준호 매니저 이런 어떤 또 어떤 게 새로 나온다. 막 맞습니다. 이러네. 근데 이거 제가 불황에도 투자한다. 언급했던 거는 이제 구루들의 말은 아니고요. 제 입에서 나온 건데요. 네, 네. 구루들의 생각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네.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독서의 효과가 이렇다. 에코프로 머티. 오늘 가격 맞습니다. 전략 갈게요. 일단 가격 전략을 네. 말씀드리면요. 99,000원을 일단 매수가로 설정해 볼 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네. 13만 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 라인 때는 84,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같고요. 자, 간밤에도 해리스 트레이드 살아있더라고요. 영민 네. 매니저. 왜? 우리 2차 전지도 한번? 네, 2차 전지 에코프로 모티나 에코앤드림 저는 이런 전구체 그다음에 특히 IRA 수혜를 입는 네. 기업들, 엔캠 이런 기업들은 반드시 좀 봐야 된다라고 네. 보고 누가 되든 간에 IRA는 여전히 이제 유효하다. 살아있고. 그리고 네. 이제 중국 기업을 이제 배제하는 때리는 흐름은 거. 뭐 대선 이후에도 계속 진행될 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 에코앤드림, 뭐 엔캠 엔캠. 이런 기업들은 네. IRA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로 이제 점진적인 이제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이렇게 이제 보는데 대신에 제가 오늘 좀 붙일 종목은 조금 다른 컨셉으로 저는 해리스 트레이드의 최고 수혜주가 첨단 기술주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엄밀히 따지면 이제 뭐 바이드노믹스를 이제 계승해 나갈 게 이제 해리스 이니까. 후보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또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가장 좋았던 시기가 또 바이든 대통령 재임 시절이라는 걸 감안을 하면은 뭐 빅테크 기업들, 기술주 기업들을 저는 좀 봐야 된다라고 네. 보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늘 한글과 컴퓨터를 좀 말씀드리고 소프트웨어로 싶어요. 갑니까? 아예? 예. 오라클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여러분 엔비디아 주가 지금 보시면은 예. 8월 달 이제 폭락한 지점이 90달러 수준이었거든요. 요번에는 100달러에서 저점이 만들어지면서 120달러까지 요번 주에만 거의 뭐 한 20달러, 20% 정도 이제 반등이 오라클. 들어온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되는 게 브로드컴. 얼마 전에 실적 발표하고 엔비디아하고 같이 주가 빠졌다가 네. 전망치가 안 좋았다, 뭐 1억 달러 모자랐다 이것 때문에 급락했다가 이게 지금 내리 사거래일 연속으로 왔죠. 바닥 네. 대비해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오라클 차트 보시면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어요. 네. 오라클도 지금 블랙엘 4만 개 주문한다 이런 얘기 지금 했었거든요. 근데 오라클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이제는 AI 클라우드 기업으로 이제 클라우드로 바뀌고 예, 있어요. 가죠. 예. 한글과 컴퓨터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이제 출발했지만 AI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사업을 좀 확장하고 있는 기업이고 주가는 완전히 지금 좀 들어누워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이스트 소프트하고 거의 비슷한 결이기 때문에 뭐 해리스 트레이드 관점에서 보더라도 저는 한글과 컴퓨터 같은 이런 기업들도 이제 조금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 저는 붙이는 종목으로 오늘은 한글과 컴퓨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노 매니저 에코프로머티는 약간 2차 전지 ESS라면 해리스 트레이드를 물고 다시 한번 바이든 정부 때 빅테크의 영광을 누려보자. 그 중에서 최근에 진짜 오라클이요. 미국 내에도 가장 많은 리포트가 최근 일주일간 매수 추천도 나왔더라고요. 오라클이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AI 클라우드 쪽 서비스로 간다. 한국의 오라클, 한국과 컴퓨터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한국과 컴퓨터까지 하고요. 자, 우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발장전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두 분의 전문가도 잘 쉬시고 건강하게 또 다음 주 목요일 날 와서 아침부터 바로 미국의 9월 FOMC 회의를 저희가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십시오.